이번에 수2 나가도록 할게요. 우선 함수의 극한 나가도록 합시다. 자, 7페이지 첫 번째 이제 함수의 수령 이란 말이 있어. 뭐라고 돼 있어? 함수 fx가 x가 함수 fx에서 x가 a와 다른 값을 갖는다.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x가 자 a일 때 fx는 어떻다? l의 수령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 뭐냐면 x가 a와 다른 값을 갖는다. 즉 x는 a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이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은 fx는 l의 수렴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은 이거를 화살표를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내고 두 개를 한꺼번에 써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자, 리미트예요. 리미트 약자 x가 a로 갈 때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낸다. 이때 이제 요 l의 값을 으로 x는 a에서 fx의 극한값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알겠지? 극한 또는 극한값. 이때 이제 좌극한 다음에 우극한이란 말이 나오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 보면은 이렇게 함수 fx가 있고 요 a에서 이제 이게 a보다 작은 값에서 a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겠지. 이 경우를 이제 리미트 x는 a보다 작다 해서 a 마이너스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때 보면은 자 여기를 뭐 l이라고 하자. 그때 자 a를 향해서 가면 fx도 어디를 향해서 l을 향해서 가는 형태고 되고 있지. 이제 이거를 fx라고 하고 이게 이제 l이다라고 할게. 어쨌든 자극한이라는 거는 x는 a로 갈 때 a보다 작은 값으로 다가갈 때를 fx의 a에서의 자극한 반면에 이제 a보다 큰 값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극한 값을 이렇게 따라 내려가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간다고 fx 이렇게 나타내서 얘를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한다. 이해되겠어요? 얘가 우극한 위에 있는 녀석이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 이 x는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합쳐서 리미트 x는 a에서의 fx 값이 l로서 존재한다 라고 한다. 바꿔 말해서 만약에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르면은 x는 a에서 fx는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 이해되겠지? 수렴하는 경우에 이제 함수의 극한의 개념이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수렴에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가
갈 때 잠깐 마이크를 안 켜고 했네. 소리. 잘 들리지? 마이크를 안 차고 했었었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x가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질 때 fx가 l에 가까워지는 경우 우리는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해서 l을 fx의 x는 as의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수렴한다고 하고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 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x가 a로 다가가는 경우에 a보다 작은 값에서 a로 다가가는 경우를 우리는 좌극한, x는 a에서 좌극한 자, a보다 큰 값에서 a로 다가가는 경우는 우리는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fx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 내용이고,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x가 a로 갈 때 만약에 fx가 어떻게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커지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혹은 뭐 x가 a로 갈 때 fx가 겁내 작아져.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지. 이런 경우를 통쳐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이 경우 우리는 함수 fx는 발산한다. 아니면은 이제 fx가 어떤 특정한 값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x가 점점 어떤 값에 갈수록 뭐 부호가 바뀌는 형태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발산한다고 해. 합쳐가지고 발산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이 뭐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식을 예를 들어주는 게 편해요. fx가 절대값 x분의 1. 자, 이런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그래프로 살펴보면은 자, 얘는 원래 절대값이었을 경우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 x가 절대값 씌워지면 아래 부분 접어 올려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지. 이해돼? 이런 경우에 만약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지면은 fx가 어떻게 되나 살펴볼까? 좌극한을 보더라도 위로 슉 올라가. 우극한을 보더라도 위로 슉 올라가. 즉 얘는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질수록 양의 무한대로 커지고 있지. 이런 경우 fx는 x는 0에서 발산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 알겠죠? 만약에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렇게 된 경우는 이렇게 돼서 x는 a에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이런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자, 문제를 좀 볼까요? 문제를 보기 앞서 요거 한번 볼까? 자, fx가 카우스 x인 경우. 자, 카우스 x인 경우는 자,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0 구간에서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0에서 1일 때도 이렇게 되겠고 1에서 2일 때는 검정콩, 흰콩 2에서 3일 때 검정콩, 흰콩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이제 2에서의 극한값을 살펴보면은 리미트 x는 자 2에서 좌극한을 볼까요? 요 fx 그럼 얘는 어디게 돼? 2에보다 작은 쪽 이렇게 나가니까 어디야? 여기지.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 어디 형태야? 그냥 계속 1인 거지. 이해돼?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2에서 2보다 큰 쪽에서 나갈 때 2에 우극한인 경우 fx는 어떻게 되니? 요렇게 나가고 어디야? 2지. 그쵸? 이런 경우 둘이 어때?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 fx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항상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 그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 보기 문제 페이지 10번을 보면은 보기 2번에 10쪽에 보기 2번 보면은 1번 리미트 x는 1로 갈 때 x 곱하기 절대값 1. 얘 이제 극한을 조사하라. 얘 그래프적인 걸로 뭐 해석하기도 하고 수식적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일단은 1에서 극한값을 보려면 리미트 x는 1 마이너스일 때 x고, 자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으로 가. 그럼 얘는 뭐가 돼? 괄호 안은 이 절대값 기호 안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지?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x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럼 얘는 뭐야? 0이 되겠다. 이해되니?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극한 봅시다.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자 1 플러스는 x는 어쨌든 1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가 플러스지.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제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에다 가겠지? 따라서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고로 얘는 뭐가 된다? 0에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그래프로 보자. 그래프로 보면 얘는 뭘 의미하느냐? 자, 2를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x제곱 빼기 x, 그러니까 0과 1을 지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래서 0과 1을 지나고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럼 보면 어때? 1에서의 좌극한은 이렇게 가고 있고 1에서의 우극한 여기로 갈 때 그래프는 여기로 오니까 목적지가 어디야? 다 둘 다 0으로 가고 있지? 따라서 자, 얘의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하게 되겠다. 자, 2번 보면은 x분의 절대값 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돼 있네. 얘도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해주면은 리미트 x는 0에 대한 좌극한에 대해서 보면은 자, x분의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x는 0으로 향해 가는 거지 0은 아니야. 따라서 얘들 약분 가능한 거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이해돼? 자, 다음에 x는 0에서 우극한을 볼게요. 그럼 얘는 x분의 양수니까 x 싹 약분해서 1이겠지? 1 되겠다. 어떠니? 이런 경우는 둘이 서로 값이 다르지. 따라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그래프로 확인을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 얘는 어떤 녀석이냐면은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왼쪽에서 다가가면은 마이너스 1이겠고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1에 있겠지. 그래서 둘이 서로 극한값이 다른 경우가 되겠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한값을 구하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거. 쉽게 말할게요. 무한대분의 1. 그러니까 분모가 겁나게 크고 분자가 이제 상수면 얘는 뭐가 돼? 0에 가까워진다.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분의 1 되면 얘는 뭐가 돼? 0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두 번째,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 k 같은 경우 얘 또한 얘는 어쨌든 정해진 거고 분모는 계속 커지는 거니까 겁내 큰 거분의 작은 거니까 얘는 그 끝판왕은 0인 거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다.
플러스일 때나 마이너스일 때나. 오케이. 다음에 0분의 2. 0이라는 건 0이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겁나 작을 때. 그럼 얘는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그대로니까 그럼 점점 숫자들은 항을 거듭할수록 더 커지겠지.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향의 무한대가 되겠다. 물론 이렇게 되겠지. 다음에 0 플러스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갈 때는 얘는 뭐가 된다? 거꾸로 했다.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일 때는 얘는 음의 무한대 발사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자가 숫자가 상수로 들어가더라도 이 역할은 동일하게 들어갈 테고. 알겠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것들을 이제 주로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것이다. 겁내 큰 거보다 상수는 0. 겁내 작은 거보다 상수는 무한대. 물론 그 크다 작다의 개념은 절대값 기준으로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fx의 0에서 2에서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1, 2, 1, 2 그래서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또한 흰콩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다. y는 fx가 이때 추가적으로 fx는 f-x가 마이너스 f 관계가 있다고 주어졌네. 야 이거 삼각함수 때 풀었던 이 뭐야? 무슨 함수?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인 함수란 얘기지. 그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fx를 우리가 정의역이 요만큼이라는데 주어진 게 0에서부터 2까지만 주어졌으니까 반대로 자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원점 대칭 시켜봐. 그럼 어떻게 돼? 얘 원점 대칭 시키면은 이렇게 해주면 뿅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다음에 얘는 요쯤에 있어서 이렇게 되겠고 요즘 해당되는 건 여기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 y는 fx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됐네. 극한은 그래프를 그려주면 문제가 굉장히 편해져. 왜? 봐봐 1번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을 물어보네요. 2의 좌극한 어디야? 어디니? 2 좌극한 1로 갈 때 어디로 가고 있어? 여기로 가고 있지? 목적지가 어디야? 마이너스 1이지?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2번 볼게요. 2번은 x는 1에서 자 우극한이네. 자 우극한 어디로 가나 볼까? 1에서 우극한 이렇게 다가가니까 어디야?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되겠지? 목적지가 어디? 여기였네. 자 1이었다. 이해되죠? 3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을 구하라. 자 0에서 우극한 어떻게 돼? 슉 여기로 가고 있지. 목적지가 1이지. 다음에 0에서의 좌극한은 여기로 갈 때 어디로 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지. 어디야? 마이너스 1이지. 즉 얘는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다르죠. 따라서 얘는 x는 여기서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다. 이해되지요?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상당히 편해져. 다음에 12쪽 보면은 이제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에서 시그마 배울 때 시그마 성질 몇 가지를 알므로 인해서 이제 계산 과정이 좀 더 편해졌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함수 극한에 대한 몇 가지 성질로 나머지 계산들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자 뭐냐? 기본 성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똑같이 a로 갈 때 gx가 베타에 수렴하다. 근데 알파 베타는 실수. 자 이때 첫 번째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 fx, 즉 fx의 실수배는 바로 뭐냐? 그냥 k의 알파로 수렴한다. 여기서 k는 뭐? 상수.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은 둘 다 수렴한다면 얘 수렴값 알파랑 얘 수렴값 베타를 그냥 더하면 된다.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요거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겠다. 세 번째 이게 참 재밌어. 요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이게 시그마랑 차이점이야. fx 곱하기 gx 있지. 얘는 뭐냐면은 얘 수렴이 알파고 얘 수렴이 베타라면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로 수렴한다가 성립해.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겠지. 그렇다면 모두 수렴할 성립할 것 같아.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로 돼 있고 gx분의 fx가 어디에 수렴해? 베타분의 알파에 수렴한다. 당연히 gx는 0이 아니고 베타 또한 0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은 당연히 들러붙어 있겠지?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성립하고, 뭐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거 증명 과정은 뭐 구동 과정을 벗어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억하고, 예, 알고 있으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죠? 이거 잘 기억하고, 자, 이걸로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면은, 자, 하나만 풀고, 자, 어떻게 뭐를 알 수 있느냐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하나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 플러스 3h 플러스 4h의 제곱의 극한값 구할 때 얘는 뭘로 가? 2로 가고 얘는 0으로 갈 때 0으로 가니까 3 곱하기 0에서 0. 얘는 4 곱하기 h가 0으로 갈 때 h제곱 어디로 가겠어? 또 0으로 가겠지. 왜? h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0으로 가니까 0에서 0 해서 얘는 2에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것들을 이제 쉽게 풀려고 이렇게 극한의 성질이 주어진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이어서 풀어볼게. 아까 앞서서 여기 칠판에 여기 적었던 거 기억나지? 무한대분의 1은 0이 된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었어. 음의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것도 0이 되고 반면에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대로 발산, 0 마이너스 분의 1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된다는 거 정확히 알 수가 있었어. 즉 걔네들은 확실히 결과값들이 유추되는 내용인 애들인데 문제는 이제 봐봐. 요런 문제들인 거야. 뭐냐? 필수예제 1-2번을 볼 적에 리미트 x는 1로 갈 때 자, x-1분의 x제곱 빼기 1의 극한값을 구하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는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거의 같겠지. 그래서 x 빼기 1의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x 빼기 1의 극한값을 구할 때 1에서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x에다 1을 대입한 값을 극한값으로 간주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대입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0 분의 0. 어이씨 문제 왜 이래? 전체적인 형이 이제 0분의 0꼴이지. 자, 0분의 0꼴은 자 부정형이라고 해가지고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정할 수가 없어서 부정형이거든.
그래서 0분의 0꼴의 부정형은 어떻게 푸느냐? 자, 우리가 다항식에서 똑같은 값을 때려 넣었을 때 0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랑 공통적으로 이제 공통인수가 갖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걔들은 우리가 약분을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원리로 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분자는 지금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 x는 1이 아니니까 0이 아니야. 따라서 얘랑 약분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남는 게 뭐야? 남는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 플러스 1 요것만 남는다고. 요거는 그냥 다항함수 1차 함수니까 그냥 1일 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뭐 같겠다 생각해서 2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은 저기 15쪽 보면 중간 정석 나와있지? 0분의 0꼴의 유리함수의 극한은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을 한다. 그래서 0이 되는 녀석들을 없앤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그런 뜻이야. 2번 자 리미트 x는 a로 갈 적에 x제곱 빼기 ax제곱 더하기 a제곱 x 빼기 a 세제곱 나누기 x 빼기 a의 극한값을 구하라. 일단은 넣어놓고 봐. 대입해봐. 0대. 혹시 볼까? 분자도 0대나? a 세제곱 빼기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빼기 a 세제곱 어때? 0이지. 자, 얘도 뭐 어떤 꼴이야? 0분의 0꼴이지.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아라? 둘 다 0이 되는 게 만들어주는 자 인수를 찾으라라는 얘기인 거야. 지우개 들은 것밖에 없네. 자, 그러면은 위의 녀석을 민수분해 하자면은 얘는 조리제법 쓰면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고 지금 얘다 뭐 넣었을 때 0 됐어? a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a부터 이제 조리제법을 시작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1 a 0 0 a 제곱이지. a 제곱 a 세제곱 a 세제곱 0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자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x-a와 x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a가 0이 x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거야. 따라서 얘는 리미트 x는 a로 갈 적에 뭐만 남아? x제곱 플러스 a제곱이 남아서 얘는 어떻게 돼? a제곱 x에다 a 이제 적용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2a제곱 이렇게 근각값이 구할 수가 있겠다. 알겠죠? 0으로 갈 때 자 0이 된 녀석을 찾아라. 그 얘기예요. 자 다음에 8 이제 넘어갑시다. 두 문제밖에 없었나? 아이고 정신없다. 그러네. 끝났네. 자 다음 문제 1-3번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이번엔 어떤 극한이 나오나 볼게요. 리미트 x는 0으로 갈 적에 루트 x 더하기 1 빼기 1분의 x 극한값을 구하라. 자 일단 어떻게 한다고? 0을 대입해 줘봐. 대입했더니 분모 1 빼기 1 0. 이 분자 0. 얘도 뭐야? 앞에서 했던 것처럼 0분의 0꼴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약분되는 녀석이 있을까? 찾아보자는 얘기야. 근데 딱 봐도 없어요. 근데 근호가 눈에 신경 쓰이지 않니? 우리가 근호 있을 때 우리 뭐 해줘? 그렇지, 유리화를 해주지. x 더하기 1 더하기 1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 빼기 1 해서 x가 되잖아. 이랬더니 어떻게 되니? 얘랑 얘 약분이 되잖아. 오케이? 따라서 남는 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요거만 남나요?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1의 극한값 구하자. 무리함수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그냥 대입해서 크게 문제될 거 없으면 그게 이제 극한값으로 생각하면 돼.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1에서 뭐가 된다? 2 이렇게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은 0분의 0꼴인데 다항식 유리식 같은 경우는 뭐 약분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을 시키고 만약에 무리식이 주어진 가운데 0분의 0꼴이 나오면 얘는 유리화를 시켜가지고 근호가 있는 쪽에다가 유리화를 시켜서 약분을 하여라. 그렇게 알 수가 있겠지. 2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2 나누기 루트 x 더하기 2 빼기 2가 주어졌네. 일단 넣어봅시다. 2 넣어봐. 4 루트 4 빼기 0 2 빼기 4 0 얘도 어떤 형태? 0분의 0꼴이네. 자 어떻게 해줄까? 유리화를 해줄게. 왜? 근호가 있으니까. 근데 근호가 무리식이 둘 다 있지? 그럼 얘는 얘대로 유리화 시키고 즉 루트 x 더하기 2 더하기 2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고 다음에 얘는 얘대로 유리화 시켜줘야 되니까 x 플러스 루트 3x 빼기 2를 또 분자 분모에 자 곱해줍시다. 자 됐니? 자 이렇게 되면은 정리가 필요하지요. 우선 얘하고 얘 하면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지? 요것이랑 거기에 이제 추가로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2가 나오고요. 다음에 분모는 얘 하면은 x 플러스 잠깐만요. 문제를 잘못 쓴 거 아니지? x 플러스 2 빼기 4 그러니까 얼마야? x 빼기 2냐? 눈 아파. 다음에 남은 거 요거만 따로 빼주면은 x 플러스 루트 3x 빼기 2 자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유리화를 왜 해줬지? 약분시키려고 0 만드는 녀석 분모를 0으로 분자를 0으로 만들어준 녀석을 약분시키려고 한 거거든? 보이냐? 찾을 수 있겠냐? 없냐? 있지? 숨어있지? 어디? 요거가 x 빼기 1 x 빼기 2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0으로 만들어줬던 얘랑 얘가 약분돼서 사라지네. 나머지 것들은 2를 이제 대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애들이니까 바로 갑시다. 2 빼기 1, 0. 여기는 4, 2 더하기 2 해서 분자는 4. 분모는 2 더하기 4. 그러니까 얼마야? 2. 4냐? 따라서 얘는 1에 수렴하게 되겠다. 오케이. 자, 근호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해주세요. 분모에 있으면 분모에다가, 분자에 있으면 분자에다가, 둘 다 있으면 둘 다 해주면 돼. 세 번째, 리미트 x가 8로 갈 때 x 빼기 8분의 5라 세제곱근 x 빼기 2가 있네. 일단 넣으면 어떻게 돼? 8 빼기 8, 0. 세제곱근 8, 2지. 2 빼기 0. 그리고 뭐가 돼? 얘도 0분의 0꼴이네. 약분되는 녀석이 있겠네. 자, 어떻게 풀까? 자, 우리 이런 거 지수에서 좀 몇 번 다뤘었지. 분모 문제, 뭐로 곱해? 얘 짝꿍을 곱하면은 얘 곱하기 뭐를 할까? 우리 그거 쓸 거잖아.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x 빼기 y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거를 지금 쓸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x에 해당되는 게 얘, y에 해당되는 게 2니까 그 다음에 얘 제곱, 즉 세제곱근 x제곱 더하기 얘 곱하기 얘 2의 세제곱근 x 플러스 다음에 얘 제곱 4를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줘요. 그러면 자 왜 해줬지? 분자를
어떻게 돼? 얘 세제곱 x, 얘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나오니? 약분되는 녀석들이 나오죠? 자, 따라서 정리해주면 얘는 리미트 x가 8로 갈 때 요거 쓰기 귀찮다. 바로 대입하자. 어떻게 돼? 8 들어가면 어떻게 돼? 8 들어가면 2에 4 2에다가 제곱이니까 4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4 분의 1 되나? 1 되겠다. 얼마냐? 12분의 1인가요? 이렇게 풀 수가 있겠다. 이해되겠지? 그래서 1번은 전체적인 꼴이 다 뭐야? 0분의 0꼴이 주어진 경우, 자 그냥 유리식일 때는 인수분해 시켜서 약분, 근호가 있을 때는 이제 유리화 시켜서 약분, 세제곱근 근호가 있을 때는 세제곱근 공식, 뭐 얘는 이거일 때는 어떻게 주면 돼? 이거 뭐야?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지? 요거 기억해서 잘 기억하도록 하고, 요거 이제 잘 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1-3번. 는 했구나. 1-3번 했구나. 자, 1-4번.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1분의 4x 빼기 1. 자, 요거를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간대. 자, 그럼 분모가 좀 어떻게 되겠니? 자, 무한대 저거 겁내 큰 무한대지. 무한대. 그럼 분모는 전체적으로 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고, 그거 분해 분자도 뭐가 되고 있어? 4 곱하기 무한대잖아. 그럼 무한대에서 1 빼봤자 당연히 무한대겠지.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할 때 언급했던 거 없지. 뭐가 특정하게 되는 거 없지. 따라서 얘도 또 하나의 이제 부정형이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부정형이 나왔어.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주느냐? 기본 정석 풀이는 뭐냐면은 분수식에서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이게 풀이법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모의 최고차항 누구니? x제곱이지.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 그러면은 분모는 2 빼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 분자는 x분의 4 빼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지? 그러고 나서 이제 x에다가 무한대를 적용시켜주면은 얘는 무한대분의 4니까 0이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되네. 오케이? 이해되세요? 다음에 분모는 얘 0으로 되고 얘 0으로 되니까 따라서 뭐만 남니? 분자는 2만 남으니까 2분의 0 돼서 그냥 0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0에 수렴하게 되겠다. 자, 두 번째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3x 제곱 플러스 2x 빼기 5분의 4x 제곱 빼기 3x 플러스 1. 자, 얘도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자, 어떻게 풀어줘?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3 플러스 x분의 2 빼기 x 제곱분의 5.
x제곱으로 나눠준 거야. 분자는 4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자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0으로 가고 얘 0이 되겠지. 얘도 0으로 되고 얘도 0으로 가겠죠. 따라서 남는 거는 누구야? 바로 3분의 4만 남겠지? 그래서 얘는 3분의 4에 수렴하게 되겠다. 다음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라고 할 적에 얘 왜 이래? 세제곱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빼기 세제곱근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은 자 어떻게 될까? 얘는 일단 근호가 나왔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이제 유리를 해줄 필요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이제 x가 무한대라고 하면 얘는 무한대고 얘 또 무한대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 얘 뭐가 될 것 같아? 0 될 것 같아? 발산할 것 같아? 0일 것 같아? 모르겠지. 얘도 부정형이에요.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부정형이야. 자, 이처럼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부정형인데 눈에 딱 띄는 게 뭐가 있어? 자, 근호가 있지. 그래서 얘는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어떻게 되니? 얘 제곱 세제곱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의 제곱 플러스 얘 곱한 거 세제곱근 얘 곱하기 하면 그냥 합차 공식이지. x 6제곱 마이너스 9x 4제곱 다음에 플러스 세제곱근에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요게 곱해지겠지. 다음에 분모도 똑같이 세제곱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x 6제곱 빼기 9x 4제곱 이거 왜 이렇게 길게 했냐 플러스 세제곱근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러면 자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얘 세제곱 빼기 얘 세제곱이니까 얼마? 6x 제곱으로 아주 간단하게 되네. 그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 얘네들 사라졌어.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이거분의 이것이야. 요 분자는 요것만 남았어. 근데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계속 이제 어떻게 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갑자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었네. 근데 저거는 우리 1, 2번에서 풀었지. 어떻게 해줬니?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준다고 그랬지. 자 뭘로 나눠주면 될까? 분모의 최고차항은 뭐 x 세제곱의 제곱 x 6제곱 x 이것도 제곱이었잖아. 큰일 날 뻔했네. 6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뭐야 이거 맞냐? 6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큰 제곱근은 이제 세제곱근의 x 6제곱이지. 응? 세제곱근 x 6제곱 즉 x 제곱이겠네? 이해되니? 최고차항만 따졌을 때 따라서 얘네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준다? x 제곱 최고차항인 x 제곱으로 나눠주죠. 그러면은 자 식은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대. 분모는 자 x 제곱 나눠주면서 세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은 얘는 뭐가 돼? x 몇 제곱? 6제곱근이 되지. 6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자 첫 번째 가로 세제곱근에 요거 일단 정리하면은 x 6제곱 플러스 6x 좀 2, 3이냐? 5제곱 플러스 9x 4제곱이고 얘는 요거가 마이너스일 테니까 따라서
자, x제곱이 세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라고 돼? x 6제곱이 되겠지? 그럼 뿅 해서 세제곱근 안에서 1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 하면은 x분의 6 다음에 얘분의 얘면은 x제곱분의 9 이렇게 되겠지? 다음에 플러스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 x 6제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요거 1 세제곱근 안에서 1 빼기 저기 뭐냐 4냐? 내가 못 알아보겠네. x제곱분의 9 이렇게 되고 마지막 거는 요거랑 동일하되 이제 부호만 바뀐 1 빼기 x분의 6 더하기 x제곱분의 9 분의 위에는 샥 약분되면은 자 6이 되겠다.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x 무한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니? 얘 0으로 가. 얘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지. 왜? 무한대분의 9 무한대분의 9 무한대분의 6이니까 0 되잖아. 따라서 뭐만 남니? 분모에는 자 세제곱근 1 세제곱근 1 세제곱근 1 아이고 세제곱근 1 즉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이 되겠고 분자는 6 해서 얘는 결론적으로 2에 수렴한다. 이렇게 마무리 돼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1-4번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 하나가 빼먹기는 했는데 뭐 책엔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추가해서 정리를 해볼게. 2-1이라고 합시다. 얘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x 빼기 4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렴의 발산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어떻게 분모의 최고차항이 x로 나눠주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는 1 플러스 x분의 1 되고 분자는 2x 더하기 1 빼기 x분의 4가 되겠지.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 되니까 0 얘는 0 하지만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따라서 상수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 플러스 1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이것을 내가 왜 해줬느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유리식인 경우 우리는 분모 분자의 차수만 보면 돼. 뭐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고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각각 동일하고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지. 각각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크면 얘는 무조건 0에 수렴해. 왜? 무한대로 갈 적에 2차가 커지는 게 1차가 크는 거랑 뭐 잽이 안 되잖아. 처음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예를 들어 100만 들어가 봐. 액이 100. 얘는 100이 뭔가 만분의 100 이런 식으로. 그지?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둘의 격차는 엄청나게 커진다고. 따라서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제 0에 수렴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처럼 분모 분자의 이 차수가 동일한 경우는 그냥 수렴하는데 어디에 수렴하느냐? 바로 분모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분자 최고차항의 개수 즉 3분의 4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 분모 분자가 동차일 때, 동차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만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면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될 수밖에 없겠지? 똑같은 원리로. 엄청나게 커지는데 엄청나게 커지는 것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둘의 격차는 확 벌어질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대표적인 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됐지? 좀 남았나? 좀 남았으니까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1-5번. 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봅시다.